최근에 지금 아파트 값이 조금씩 들썩이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투자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 조급증이라고 할까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2025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또 국토부 장관은 PF 쪽하고 이런 공급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PF 쪽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 이런 또 조금 사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또 주장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23년부터 25년까지예요. 내후년까지인데 서울의 입주 물량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올해 상반기는 현재 지금 아파트,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정비사업, 그 다음에 비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비사업 중에도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특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어디서 이런 정보들이 자꾸 나와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역전세난이 생기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언론 쪽에서 이게 가격을 올리는 스탠스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물론 대출 규제가 풀린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그런 규제 완화 효과도 분명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 가격이 올라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주택 투자나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올 상반기처럼 30-40% 떨어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이 받은 상황이니까 투자 매력도가 있었던 것도 맞죠. 맞는데, 현재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23년 하반기 물량이죠. 하반기 물량인데 이제 좀 대형 단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그 개포 1단지 재건축이 있죠. 그래서 그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2024년 상반기까지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거거든요. 2024년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한 28,000세대 정도, 28,300세대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요. 실제로. 정비사업 쪽에서 12,800세대, 비정비사업 쪽에서 15,000세대 정도 되고. 그렇다 보면 2024년은 물량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5년입니다. 2025년인데, 25년에 그 아파트 물량이 6만 세대가 넘습니다. 서울에만. 정비사업 쪽에서 42,000세대, 그 다음에 비정비사업 쪽에서 18,000세대, 19,000세대 가까이 돼 있어요. 6만 1,000세대가 넘는데 이거는 거의 2년 입주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기에는 물론 헬리오시티보다 더 큰 둔촌주공 입주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입주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공급 부족하다, 이거는 조금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2025년에 저 많은 물량, 6만 세대 이상 신규 주택이 공급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2025년, 26년, 27년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게 6만 세대면 2년치, 3년치 가까운 물량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하셔서 안 되는 게 있어요. 2019년, 20년, 21년 이 사이에 22년까지, 작년 상반기까지 강남이나 서울 시내 엄청난 오피스텔 물량을 지금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 물량 많죠. 그것도 서울 도심에 한가운데 역세권 쪽에 상업지 쪽이죠.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10억 이상 되는 고가의 오피스텔 분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아요. 그건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까지 여기다 넣고 나면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건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2026년, 27년에 지금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때쯤 입주를 하게 해줘야 되는 물량이 착공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을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PF나 이런 쪽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금리만 떨어지면 내년에라도 착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많이 있습니다. 금리만 떨어지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시장만 좋아지면 바로 분양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공급 물량이 뭐 부족하다? 저는 이거에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아요. 25년 넘어서 지금 3기 신도시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25년 뭐 늦어진다고 26년, 27년 계속 입주하겠는데 물량이 왜 부족합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쪽 입주 물량, 일반 아파트 물량만 가지고 계속해서 입주 공급 부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거는 사실 좀 위험한 데이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예전처럼 투자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어제 이제 저희 그 투자자분하고 그 상담 드릴 때 그랬어요. 압구정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압구정, 뭐 반포, 최근에 원베일리 입주하고 있잖아요. 원베일리 입주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걸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셨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압구정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평대 50억이라고 치자고요. 평당 한 1억 2천, 1억 3천까지 막 호가가 부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 그걸 50억 주고 사시는데 현금 50억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자기 자본 30억에 대출 20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는 10년 보유 요건 있으시죠? 아직 그거 안 풀렸습니다. 강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까지 있으면 10년 동안은 어찌됐건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압구정 재건축 조합에서 예상하기는 2035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상되기는 2040년 정도 입주하지 않겠나. 최소 15년은 걸리겠죠. 층수도 또 올린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2040년 뭐 이때 15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볼 때 30억 내 자본 들어가고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15년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재산세 내실 거죠. 종부세 내실 거죠. 그렇죠? 20억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 내셔야죠. 재건축 한다고 하면 그 분담금 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재건축돼서 자 50억짜리가 100억 됐다고 치자고요. 그 100억 되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그 분담금 내셔야 되잖아요. 원가만 계산해도 7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투자해가지고 30억 들여가지고 내 자본 30억 들여서 15년 동안 한 30억 번다? 제대로 된 투자인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 정도 투자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주택 투자가 지금 당장은 단기간에 이게 뭐 가격이 요동치고 조금씩 흔들리고 이러니까 조급증이랄까 조바심이 나실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지금 그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안 불안했나? 떨어질 때도 불안하셨잖아요, 실제로. 25년까지 해서 저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올해 사가지고 내년에 파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주택은 비과세도 아니고 내년에 예를 들어 조정받아서 내가 그 20억에 사셨다고 치자고요. 20억에 강남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러면 세금 내고 내가 이자 내고 한 원가가 22억, 2억, 23억 되셨어요. 내년에 25억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이 50억 주고 사셨는데 평당 2억이 그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다 안아가면서 꼭 그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수요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아파트를 투자하는 수요층 자체도 이제 부모 세대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25년이면 65년생들이 60세가 되시는데요. 그리고 70년생들이 55세가 돼서 은퇴 나이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 세대 1,400만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세대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실제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지고 투자를 하실 만한 여력들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처럼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갭 투자하시는 상황은 얼마 못 간다.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고 지금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아파트 투자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1, 2년, 2, 3년 사이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점점 더 잃어가는 상황이 오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투자 상품으로 자꾸 연결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촘촘히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군집 효과라고 얘기를 표현하던데 이게 군중심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집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오른다 그럼 괜히 불안하고 내가 그때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급하게 섣불리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냉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부동산 투자는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파실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데미지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는 하셔야 최소한 비과세 정도를 만들어 놓고 매각 타임을 보시면서 시기가 좋을 때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시는, 그게 투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실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소비자 지표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투자입니다. 기다리시는 것도 투자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준비했던 세미나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저희 두 번째 세미나를 좀 개최 예정입니다. 역삼역에서 가깝습니다. 포스코 센터 쪽이니까요. 포스코 센터에서 9월 9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